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헤파틱 아트리에서 오리진하는 넌 헤파틱 아트리에 관한 것이고요. 이 파워포인트는 2022년 RSNA 에듀케이셔널 이그지빗으로 나온 파일입니다. 넌 헤파틱 아트리 중에서 중요한 게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기시하는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있고요.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있고 헤파틱 팔시폼 아트리 그리고 시스틱 아트리가 4개가 제일 중요한 넌 헤파틱 아트리가 됩니다. 그 외에 렙트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나 스프라디오데널 아트리, 포스티리어 스피리어 판크레티코 디오데널 아트리도 있습니다. 우선 액세서리 렙트 게스트릭 아트리부터 살펴보면요. 이 렙트 헤파틱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액세서리 렙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어, 이 환자에서는 이게 RH 카테터로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우연히 실렉션이 됐고요. 엔지오를 하게 됐는데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연결되는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인 거죠. 그리고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연결되는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이제 조영제가 좀 진하게 차고 있죠. 저기 이제 이 혈관이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셀렉션을 해서 셀렉티브 엔지오를 해보면 이렇게 게스트릭 카디아가 보이고 있고 리니어하게 보이는 디스탈 이소파거스도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레프트 로브에 인필트러티브 HCC가 있고 포탈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환자고요. 리버 레프트 로브와 코데이트 로브 사이가 피셔포 리가멘트 베너스인데 여기에 지나가는 혈관이 있으면 이제 두 가지죠.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거나 아니면 게스트릭에서 나오는 레프트 헤파틱이거나입니다. 이 환자분은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아주 큰 환자이고요. CT상에서 보였던 것이 이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코일로 막고 나서 Y90 마이크로스피어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셀리악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레프트 로브에 큰 종양이 있고요.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헤파틱 아트리보다 베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헤파틱 아트리 안에 있는 조영제는 거의 다 워시아웃이 되는데 게스트릭 브랜치 안에 있는 조영제는 좀 남아있죠. 그래서 딜레이드 워시아웃이 되면 게스트릭 브랜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똑같은 헤파틱 아트리는 똑같이 조영제가 워시아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골라서 엔지오를 해보면 게스트릭 카디아와 디스탈 이소파거스 보이고 스토막 브랜치들은 이렇게 티피컬하게 꼬불꼬불하게 파마한 머리 같은 걸 보입니다. 그래서 코일로 엠볼리제이션을 한 후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약 한 17%의 환자에서 있다고 합니다. 옵스. 이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당연히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작은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셀리악 엔지오에서 뭐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콤빔을 찍으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 콤빔을 찍었더니 이렇게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이게 버티컬 포션의 디스탈에서 이렇게 나가는
혈관이 하나 있습니다. 레프트 오블리크로 보면 여기서 혈관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고요. 다시 NGO를 잘 보면 버티컬 포션, 디스탈 버티컬 포션에서 나가는 혈관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골라서 NGO를 해보면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탈 이소파거스도 보이고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이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도 액세서리 게스트릭이 한 절반 정도는 있죠. 그래서 헤파틱에서 나가는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과 인피리어 프레닉에서 있는 액세서리 게스트릭 브랜치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가 보입니다. 이 환자분은 right 헤파틱은 SMA에서 나오고요. 커먼 헤파틱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뭐 화질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잘 보이지가 않죠. 콤빔을 찍었더니 이렇게 스토막 컨투어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스토막 컨투어보다 바깥쪽으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있고 스토막이 포컬하게 인핸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콘빔 CT에서 스토막이 인핸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스토막 컨투어, 그 리버 컨투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골라서 엔지오를 했더니 이 환자에서도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이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분은 강의에 여러 번 나오신 분인데 레프트 로브에 아주 큰 튜머가 있고요. 엔지오상에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헤파틱 엔지오상에서도 뭐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사전 검사를 하고 나서 스펙트 CT를 찍는데 스펙트 CT에서 보다 보니까 디스탈 이소파구스에서 액티비티가 좀 마드리트하게 있습니다. 스펙트 CT 상에서 스토막 무코자의 위크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고요. 이게 테크네슘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앨부민과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프리 테크네슘이 되는데 이 프리 테크네슘이 정상적으로 위장관 점막에 업테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하고 나서 찍은 스펙트에서 사이로이드 글랜드나 스토막, 스몰 바울 등이 어, 위크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 이소파구스는 평소 보던 것보다 조금 더 하이 액티비티를 보이는 거죠.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콤빔 CT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버티컬 포션의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뭔가 혈관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들어가서 엔지오를 했더니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인데 이렇게 이소페지얼 브랜치가 아주 프라미넌트하게 보이고 있어서 이소파구스가 잘 보이고 게스트릭 카디아는 조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을 쭉 코일로 막고 그리고 레이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은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버티컬 포션에서 좀 디스탈 포션에서 나가는 거고요. 약 한 16%의 환자에서는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레프트 헤파틱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한 포션에서 이렇게 나가는 혈관들은 거의 99% 이상 게스트릭 브랜치입니다. 아주 드물게 트랜스버스 포션에서 나가는 혈관이 리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은 다 게스트릭 브랜치입니다. 따라서 Y9E를 인젝션 할 때는 디스탈 포션, 디스탈 하르잔탈 포션에서 Y9E를 주입을 해야 되고요.
엠볼릭 이펙트가 있으면 Y9가 역류를 해서 게스트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엠볼릭 이펙트가 적은 글래스 마이크로스피어, 테라스피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right gastric artery인데요. 이 환자분에서처럼 left hepatic artery proximal portion에서 나가는 굵은 right gastric artery가 잘 보이고 있죠. right gastric artery는 prop hepatic artery에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left hepatic artery proximal portion에서 나가는 경우가 그 다음이고 드물게 right hepatic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gastric artery를 실렉션을 하고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쭉 한 후에 Y9E를 인젝션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레프트 로브에 큰 튜머가 있죠. 셀리악 엔지오그래피를 하면 아주 큰 튜머가 있고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엔지오상에서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보인다 그러면은 잘 보이지 않죠? 이제 콘빔을 찍었는데요. 콘빔에서 보면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프락시멀 포션에서 뭔가 혈관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셀리악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뭔가 수상한 게 나오는 것을 보고 실렉션을 해서 엔지오를 했더니 이게 이제 라이트 게스트릭이 맞고요.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연결이 된 게 잘 보여서 레프트 게스트릭까지 잘 보입니다. 이 환자분은 레프트 게스트릭에서 이제 세그먼트 2, 3번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2번, 요게 이제 3번, 요거는 세그먼트 4A가 해당하겠죠. 셀리악 엔지오그래피를 했고요. MAA를 이렇게 노란 화살표 부분에서 주입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이트 헤파틱이고, 여기 이제 세그먼트 4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를 찍었는데 스펙트 상에서 보니까 스토막 엔트럼보션의 액티비티가 아주 하이 액티비티가 보입니다. 분명히 엔지오 상에서는 라이트 게스트리가트리가 없었는데 스토막 엔트럼의 하이 액티비티가 있는 거죠. 이제 콘빔을 다시 유심히 보니까 뭔가 라이트 게스트릭 같은 게 혈관이 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오리진이 어딘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볼륨 렌더링 이미지를 봤더니 여기 이제 딤플 같이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가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의 오리진이었던 거고 MAA를 인젝션 할 때 MAA가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 입구 근처에서 MAA가 주입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 요즘 커브드 팁을 가진 마이크로 카테터로 조영제를 쐈더니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조용히 되고 있고요. 실렉션을 해서 엔조를 했더니 이제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를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난 후에 세그먼트 4번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동시에 잘 보이는 요 지점에서 이제 Y9E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멀티플 튜머가 있고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퍼 헤파틱 아트리가 아주 짧은 사람인데요. 이 프로퍼 헤파틱 아트리에서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기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Y9E를 주입할 때는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따로따로 주입을 하면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는 뭐 굳이 엠볼리제이션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 케이스였기 때문에 요 당시에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 엠볼리제이션을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렉션이 어렵습니다. 이게 큰 혈관에서 나가는 이 작은 혈관이 실렉션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 엔지오를 했고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연결이 보이고 있고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를 통해서 레스 커버처를 따라서
쭉 들어가서 프락시말,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를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파틱 팔시폼 아트리인데요. 요 엔지오상에서 헤파틱 팔시폼 아트리가 보이시나요? 레프트 헤파틱 엔지오상에서 보면 이게 이제 헤파틱 팔시폼 아트리죠. 주로 이제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주로 이제 세그먼트 4번에서 흔히 기시를 하는데요. 프락시멀 포션은 좀 꼬불꼬불하게 보이고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고요. 디스탈 포션은 스트레이트 하면서 아래쪽이면서 메디안 쪽으로 나옵니다. 2006년도 JVIR에서는 한 50%에서는 보인다라고 했고요. 콤빔 CT를 사용해 보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발시포마트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우 가늘게 보여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혈관 같은 것이 한 절반의 환자에서 있는 것 같고요. 이 환자분 이제 레프트 로브에 튜머가 있는데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보면 제법 굵은 팔시포마트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팔시포마트리를 들어가서 실렉티브 엔지오를 해보면 이 환자분은 레프트 인터널 맘마리 아트리와 연결이 돼서 여기 이제 레프트 머스큘러 프레닉 아트리가 되고요. 그래서 팔시포마트리와 인터널 맘마리 아트리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시포마트리를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했고요. 이 환자분도 레프트 로브에 튜머가 있고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MA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엔지오상에서 팔시포마트리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알고 나서 보면 보입니다. MAA를 주입하고 나서 스펙트를 찍었는데 이 배꼽 근처, 배꼽보다 약간 위쪽 에피게스트리움의 앱도미널 월에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고요. 랩트 헤파티아트리 엔지오를 다시 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세그먼트 2번이고 여기가 세그먼트 3번이죠. 세그먼트 3번에서 이렇게 기시하는 팔시포마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팔시포마트리는 대부분 세그먼트 4번에서 기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 한 17% 정도는 세그먼트 3번에서 기시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그먼트 3번이 이렇게 이제 니은자로 꺾어지는데 이 꺾어지는 부분 근처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스탈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싱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팔시포마트리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나서 Y9를 했죠. 이런 팔시포마트리를 엠볼리제이션 하지 않고 Y9를 주입한다면 레디에이션 더마타이티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에피게스트릭 페인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콜레렉탈 캔서 환자고요. 엔지오상에서 팔시포마트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콘빔 CT를 찍었는데 환자가 숨을 좀 잘 못 참아서 콘빔 CT도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스펙트에서도 수프라움빌리컬 앱도미널 월에 액티비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움터 4번 엔지오를 했더니 뭔가 혈관이 하나 보입니다. 이제 팔시포마트리죠. 그래서 AP상에서는 팔시포마트리 오리진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4번에서 기시할 때 LAO 프로젝션으로 엔지오를 하면 팔시포마트리의 오리진이 잘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세그먼트 4번에서 오리진 할 때 LAO 프로젝션으로 엔지오를 하면 이게 오리진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시술을 했고요. 이 환자분은 여기 튜머 스테이닝 하나 보이고 있죠. 그리고 레프트 헤파틱 엔지오를 했고 약간 오블리크 뷰가 들어간 것인데 세그먼트 3번 아트리에서 헤파틱 팔시포마트리가 기시하고 팔시포마트리 기시보다 조금 더 프락시멀에서 나오는 장가지가 튜머를 서플라이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팔시포마트리 엠볼리제이션을 하지 않고 Y9를 인젝션을 했더니
환자가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에피게스트릭 페인과 이칭 센세이션을 보여서 혈관 조영실로 찾아왔고요. 레디에이션 더마타이티스 소견이 있습니다. 컨서버티브 매니지먼트로 좋아졌고요. 드물지만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니어 아트리가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기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2%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 환자에서도 이렇게 티피컬한 모양을 보이는 인피리어 프레닉이 있고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보면 헤파틱 아트리는 이렇게 좀 스트레이트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혈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이면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inferior phrenic artery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액세서리 레프트 게스트릭에 의해서 스토막 스테이닝도 보입니다. 그래서 inferior phrenic과 액세서리 게스트릭이 커먼 트렁크로 해서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디스탈 포션에서 나오는 경우고요. 이렇게 GDA가 나오는데 이렇게 더블 GDA 같이 GDA 같은 혈관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디스탈에서 나오는 것은 posterior superior pancreatic duodenal 아트리죠. 그래서 이제 GDA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디스탈을 실렉션을 해서 엔조를 해보면 판크레아스와 듀오데눔을 서플라이하는 혈관입니다. Y9이를 할 때는 대개는 디스탈에서 인젝션 하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혈관이죠. 이 환자분은 라이트 헤미 헤파텍토미를 했고요. 세그먼트 2, 3번이 나가고 여기가 이제 가면 세그먼트 4번이 되는데 프락시말에서 뭔가 혈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골블래더도 띈 환자인데 들어가서 엔조를 해봤더니 듀오데널 벌브가 보이고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혈관에서 엔조를 했더니 라이트 게스트릭 아트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은 수프라듀오데널 아트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가 보통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튜머가 아주 크면 튜머가 블러드 플로우를 쭉쭉쭉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만으로는 블러드 플로우 공급이 부족하니까 SMA에서 기시하는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가 하이퍼트로피가 되어서 헤파틱 아트리로 블러드 플로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예, 블러드 플로우 방향이 이렇게 SMA에서 리버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로 Y9가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역류할 걸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가 너무 크면 Y9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끔은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Y9를 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도 이렇게 아주 큰 튜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시스틱 아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틱 아트리를 실렉션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이크로 카테터가 조금 더 프락시말해서 좀 더 어큐트 앵글로 쑥 하고 하나 들어갔어요. 요 엔지오 상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들어간 김에 엔지오를 했더니 이렇게 GDA의 브랜치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희미한 혈관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커먼 바일 덕트의 좌우로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가 있는데 9시 쪽에 있다고 9 o'clock 브랜치, 3시 방향에 있다고 3 o'clock 브랜치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입니다. 블러드 플로우가 헤파토피탈 플로우이기 때문에 되게 신경 쓰지 않고 Y9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우연히 걸렸을 때 요것도 튜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